208페이지 마지막 시간 봅시다. 208페이지에 보면 그 중개보수 실비라고 있는데요. 자, 중개보수는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아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중개보수는 중개행위의 대가로서 받는 것을 뭐라 그러고요? 중개보수라 그러고, 실비는 비용이에요. 자, 실비는 간단하게만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뭐 여러분들 교재하는 거 뒤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듣고만 넘어가세요. 자, 실비는 하나의 비용이다. 그런데 이 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과 그 다음에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비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해 줘야죠. 그 조사 확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럼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요? 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비용, 열람비용 이런 거 있죠. 대부분 다 발급해줘야 돼요. 열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발급해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내장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비용들. 자, 뭐 많으면 몇천 원 듭니다. 몇천 원. 자,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받도록 되냐면,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도록 하죠. 누구예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 예, 매도 아니면 임대죠. 예, 매도나 임대. 권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받도록 하고 있어요. 얘한테만 받으라 그럽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자, 얘한테만 받으라. 이유는, 자, 여기에 A하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계약공개사 갑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 갑이 A의 물건을 조사한 다음에 B에게 설명하죠. 그럼 이게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없을 때를 한번 보세요. 없을 때 누가 물건을 확인해서 얘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A가 지 물건이 이렇다는 걸 얘한테 설명해 줘야죠. 이걸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만 받아라. 네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한테만 받아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예치. 이건 오늘 배운 거예요. 계약금 등 예치. 아까 뭐라 했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들어보셨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자, 제가 예를 뭘로 들었어요? 감유권 들었죠? 자,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개업공개사 명의나 아니면 다른 기관 명의를 예치할 수 있다 그랬죠? 예치하면, 개업공개사 명의를 예치하면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받느냐? 계약금 예치 비용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권리 취득 의뢰 누구예요? 매수, 임차죠? 얘한테만 받아라. 자, 근데 위큰 이유, 이건 왜 얘한테만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유는요? 그렇죠.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에서 제가 포인트로 했던 게 뭐예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그랬죠? 예, B, 즉 누구예요? 예, 취득을 위한 제도죠. 그래서 취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을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 발급비용 1,200원 주세요. 그러다 욕 들어먹죠. 예, 계약 깨져. 너한테서 안 해,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자, 이게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등기부 발급비용이라든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비용들 있죠? 1,000원, 1,200원 이런 거. 그 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도 대부분 청구 안 하죠. 청구 안 하고 뭐만 청구해요? 중개
보수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실비라는 비용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더라. 그렇지만 거의 다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거 받았다가는 나중에 욕만 잔뜩 들어먹습니다. 돈 몇천 원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시행 안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제도는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이런 제도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보죠. 중개보수. 자, 이거는 그냥 원래 그 중개보수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냥 듣고만 넘어가라 했어요. 자, 이제 중개보수. 이거는 중개행위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받기 위해서? 이거 받아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개보수는요. 중개보수는 일단은 언제 받느냐 하는 것부터 줘보죠. 자, 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과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과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다?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한다 그래요. 자, 많이 들어봤던 용어.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들어봤던 용어. 중개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 계약이에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이의 계약. 여러분들 계약하면 자꾸 뭐 팔고 사는 계약 이것만 머릿속에 자꾸 생각하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제가 아마 계약 부분할 때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중개계약이란 자 이거 팔아주세요 라고 뭐 한다? 청약을 한다 그랬죠. 알았습니다. 그 사람 오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다? 승낙이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중개계약이다. 자,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이 보수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권리만 생겼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권리만 생긴 거예요. 권리만 생길 뿐이고 팔아주세요 그러고 접수해놓고서 돈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언제냐? 행사하는 시점은 기본적으로 중개가 완성이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중개 완성이란 계약 체결. 그래도 헷갈리죠?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떠들 거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넘기세요. 자, 중개 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죠. 계약이 체결되는 이 시점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조건이 붙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 외에 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약정이 없다면 언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냐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거래 대금 지급이 어떻게 된다? 완료가 된다면 이게 언제 시점이에요? 그렇죠. 잔금 지불이래요. 잔금 지불이 되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됐다는 것은 잔금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자, 중개가 완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거래계약 체결되는 것이 기본적 조건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 보수를 받겠다라고 서로 약정을 했다면 그때 받으면 돼요. 근데 그런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받는다? 거래대금 지급 완료. 여러분들 혹시 중개보수 언제 줬어요? 잔금 지불 때? 혹시 계약서 쓸 때 준 분 계세요? 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 계약공사 요구하죠. 계약서 쓸 때 돈 달라고. 그럼 뭐냐, 저 잔금 줄 때 주겠다 해서 잔금 줄 때 합니다.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지금 말고 작년까지는요. 2006년도, 2004년도까지는 2014년도죠. 14년도까지는 아직까지 해수가 안 지났으니까 이제 올해죠. 2014년도까지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합법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계약서 쓸 때 있죠. 계약서 쓰면서 보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는지 그대로 붙여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개사무소 가면 그거 있죠. 중개보수는 언제 받습니다? 계약 체결 시 받습니다. 뻥걸걸로 이렇게 써놨어요.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보수를 계약서 쓰면서 다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뒷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개업공개서가 해야 될 의무들 중에서 뭐 이런 지금까지 배우는 의무도 있지만, 자, 이런 게 있어요. 중도금 지불되는 거, 잔금 지불되는 거, 자, 개업공개서 알아서 좀 처리 좀 해주고, 불러가지고 다 확인해주고, 잔금 처리 시에 또 어떻게 해요? 잔금 처리 시에, 자, 누구 불러요? 법무사 부르죠?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고, 해줘야 되는데, 계약서 쓸 때 이미 돈 다 받았으니 난 너 이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뒷처리를, 원래 그 중도금 지불하는 것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또 등기에 이전해주는 걸 법무사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건 해줬어야 돼요. 적어도 개업공개서 서비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장사라고 하죠. 어떤 장사예요? 서비스업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잔금 지불 시점까지는 확인해서 다 해주고 정리해주고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계약서 쓸 때 중개보수를 받다 보니까 뒤에 얘기를 이제는 너 안 쳐다봐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바뀐 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약정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아주 허울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받았어요? 계약 체결 시 받는다는 약정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팔아주세요. 내놓을 때 개업공개사 중개보수 언제 주세요라고 서로 약정 하나요, 안 하나요? 대부분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약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중개계약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계약서는 뭐 할 때 쓰는 계약서예요? 중개계약서는 뭐 할 때 쓰는 거? 간단하게 중개계약할 때 쓰는 거죠. 간단하게. 그럼 중개계약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요거 저번 주에 이 얘기했을 거예요. 입으로 다 한다 그랬죠?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끝이에요. 이거를 이제는 문서로 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 저희 입학 저거 이게 쓴 거 있죠? 왜? 아마 하나 썼을 거예요. 안 썼나요? 뭐 신청서인가 뭐 하나 쓰죠. 뭐 그것도 하나의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안 썼나요? 네, 뭐 하나 썼을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자, 이 중개계약도 이제는 오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하나 놓고 이걸 이렇게 하나씩 좀 쓰는 버릇을 좀 해놓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좀 중개보수 지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제, 왜 거기에 뭐가 약정되는 거예요? 중개보수가 약정되죠? 근데 이제 초과해서 받으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일단 쓰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약정하면 약정에 따르고, 그럼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언제로 미뤄졌느냐? 미뤄진 거예요, 이게. 언제는 미뤄졌다? 예, 거래대기 주기 완료된 시점, 미뤄진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현재, 중개업 하는 사람 탓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멀쩡하게 이 계약 체결 시 보수를 받는 걸로다가 다 지금까지 해놨다가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썼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바뀌어놨습니다. 어쨌든, 자, 행사는 언제 시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 자, 그러면 소멸되는 거는 언제 소멸되나요?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뭘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거래 계약이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해제되게 되면. 자, 소멸되는 시점은요. 뭐 이렇게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그럼 누구 잘못? 개업공인중개사 잘못이죠. 개업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게 되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 잘못으로 계약 깨진 거예요. 예, 개업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 깨진 거죠. 자, 그러면 청구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권리가 없어져 버리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특히 이제 요 행사 시점을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느냐? 청구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자, 여러분들 저기 211페이지에 있네요. 중개보수 범위 있죠? 네, 고기를 하는 건데, 주택은, 여기는 이제 부속 토지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주택의 부속 토지가 뭐예요? 네, 깔고 앉은 대지죠, 대.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부속 토지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대요. 자, 여기가 지금 대고요. 여기 주택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 텃밭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까지가 모두 부속 토지냐?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 부속 토지는 뭘 얘기하는 거? 여기에 있는 대 있죠?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에. 자, 그러면 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디 하냐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령 하면 또 배운 거 한번 써먹어야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이었나요? 시행규칙이었나요? 시행규칙이었죠. 자,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시행령은 누가 만드는 거? 대통령이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대통령령. 그러면 국토교통부령 하면, 자, 법률과 시행령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근데 대통령도 바쁘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은 누구한테 넘긴다? 각 장관한테 넘긴다 그랬죠? 그래서 장관이 나머지 세부적인 것을 정하는데 그거를 뭐라 한다? 부령이라고 그러고 부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느 부서에서 만든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명칭 묻는다 그랬죠? 중개사법에 이 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로 하면 시행규칙을 얘기한다 그랬죠? 거기에 범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은요, 기본적으로 조례로다가 기억하면 돼요. 조례로. 시도 조례니까 강원도는 무슨 조례? 그래서 강원도 조례. 그러니까 저한테 아파트 저거 하면서 중개 수수료 얼마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 주택하면서 자꾸 저한테 중개 수수료 물어봐요. 각 지역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가 찾아봐야 된다? 네, 강원도가 찾아봐야 돼요. 그럼 어디서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에 잘 나옵니다. 인터넷 좀 뒤져보세요. 인터넷에 자, 강원도 중개 수수료 보수 뭐 이렇게 요율표 이렇게 치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도 조례는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나오면 큰일 나요.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에서 각 지역에 있는 내용이 나오면 완전히 이건 어느 지역에선 맞고 어느 지역엔 틀리고 그랬죠. 그래서 자,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주택 외의 대상물이 있습니다. 주택 외. 주택 외라는 뭐예요? 주택 말고 토지, 상가 이런 거죠. 자, 주택 외의 대상물은 자, 국토
교통부 우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정한다. 자,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란 뭐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또 임대차 모두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9예요. 1,000분의 9면 프로테지로 몇 프로냐면 0.9%입니다. 그럼 최대치로 몇 프로 받는 얘기? 0.9%까지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토지를 거래합니다. 10억짜리 거래하면 10억짜리로 한번 보시죠. 10억짜리 거래하면 몇 프로 받는다는 얘기? 네. 10억짜리면 얼마? 900만 원이죠. 자, 이 중개보수를 900만 원인데 중개보수를 누구한테 받는다? 양쪽. 자, 여기 실비는요. 한쪽에만 받는다는 얘기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 중개보수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양쪽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받으니까 900만 원, 900만 원은 얼마? 네. 괜찮죠? 법정 보수만 받아도요. 충분히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하나요. 그럼 나는 10억짜리, 내 주제에 무슨 10억짜리?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제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는 10억짜리를 중개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도. 근데 가장 중개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토지보다는 상가예요. 상가가 왜 힘드냐면 권리가 너무 많이 설정돼 있어요. 멀쩡한 상가 별로 없을걸요 아마. 자, 여기 이거는 규모 이것도 뭐 넓긴 넓지만 저런 데 아마 10층짜리 건물 같은 데 있죠. 여기에 보면 단독 소유자라면 거기에 멀쩡한 건물 아마 몇 개 없을 거야 아마. 거의 다 보면 권리가 엄청나게 설정돼요. 임대차는 뭐 어차피 인수해서 나가면 되지만 그 외의 권리들이 멀쩡해야 뭡니까? 권리가 그렇게 설정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굳이 팔 필요가 없죠. 대부분 이상한 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풀어내는 게 참 힘들다 그래요, 여기에. 그걸 단순하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토지보다 더 힘들다 그러더만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자, 10억짜리 하면 일단은 900만 원, 양쪽으로부터 1,100만 원.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은 이렇게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주택 외의 대상으로는 뭐다? 0.9%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협의해서 정한다.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나중에 조금 1월 달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 외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가지고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주택과 주택 외의 큰 틀만 한번 보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계산은 중개보수와 관련된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산되는 거면 잠깐만 보죠. 여러분들 저 214페이지 잠깐 보세요. 보시면 자, 매매는 어떻게 돼요? 매매는 매매 가액에다가 해당 요율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임대차 있습니다. 자, 월세가 있는 중개보수는 알아두면 좋아요. 중개보수 이거 하다가 가끔 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할 때 내가 아무래도 더 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 방법에서. 자, 이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요?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걸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자,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 자, 보증금이 1억입니다.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얼마예요? 예, 2억이죠, 2억. 2억 갖고 거기에 맞는 해당 요율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 여기 1억이죠? 1억에다가 여기 1억 하니까 2억이 되죠. 자, 이제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중계산이라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여 이렇게 계산하여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액수가 좀 떨어집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보증금 3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죠. 자, 3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얼마? 100. 계산하니까 얼마죠?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 예, 곱하기 100 하면 또 이거 멍청 합쳐주세요. 자, 초등학교 3학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예, 5천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5천만 원 미만에 5천만 원이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초과 미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실제로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20만 원 그대로 하고,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보죠. 보증금 2천만 원에 그다음에 월세 20만 원짜리 이렇게 합니다. 예, 계산하니까 4천이죠. 4천이면 얼마 미만?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로?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얼마? 20만 원 곱하기 100이 아닌 얼마예요? 네, 70으로. 2724 1,400만 원이죠. 그러면 2천 하면 3,400. 그러니까 4천만 원 갖고 보수를 계산할 게 아니라 얼마 가지고? 3,400 갖고 계산하고. 액수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좀 소액일 때는 중개보수를 좀 낮게 받아라 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월세가 있는 임대차 이거는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또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 거예요. 중개보수는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놓고 개념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 교육, 업무위탁, 포상금 제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